낙찰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더 낙찰TV 류여송입니다. 저희 더 낙찰 옥션이 지난달에 개강을 하고 나서 회원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 낙찰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낙찰받지 않으신 분도 미리 명도나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오늘 이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아마도 아직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낙찰 이후의 절차들이 그냥 막막하게 느껴지시거나 또 잘못된 정보로 괜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 경매를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누군가에게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직접 해결하면서 때론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적어도 우리 더 낙찰TV 회원님들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으시도록 언제든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평생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모아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낙찰 이후에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 하나씩 알아가 보시죠. 네, 먼저 입찰하는 날입니다. 가장 긴장이 되는 날이죠. 기일 입찰표를 작성하고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몇 번씩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개찰하고, 낙찰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낙찰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드디어 내 사건 번호가 불려지고 최고가 매수인으로 호명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법정을 나가면 대출 상담사님들이 가장 먼저 나의 낙찰을 기뻐해 주시면서 연락처를 적어가죠. 하지만 기쁜 것도 잠시, 정말 낙찰을 받은 건지, 적절한 가격에 받은 건지, 그리고 대출은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점유자는 언제 만나야 하는 건지, 점유자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낙찰받고 나서 매도까지 각 단계별 순서를 알고 계시면 이런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낙찰받은 날은요, 그동안 물건 찾느라 그리고 조사하시느라 고민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으니까요,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푹. 그럼 이제 매도까지 8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1단계 낙찰을 받고요. 2단계 약 7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 다시 7일 동안 항고 기간을 두고 이에 의의가 없다고 하면 법원에서 낙찰자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확정하고 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4단계 이제 잔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약 30일 전후로 납부 기한이 잡히고요. 그리고 5단계 잔금을 납부를 하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관할 등기소에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6단계 대금 납부가 완료가 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해서 공고를 하는데 보통 잔금 납부 후 3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7단계 이제 배당까지 처리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명도를 완료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 세팅을 하든지 원래 계획하셨던 방향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8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각 단계에 맞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앞서 1단계 낙찰 당일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낙찰 받고 나서 경매 서류 열람을 해서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점유자의 연락처와 계약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당해세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낙찰을 받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는 경매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물건을 낙찰 받으신 분은 한 번 더 오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럼 당일 3시에서 4시쯤에 경매계에 방문해서 집이 너무 멀어서 그러는데 서류 열람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계장에 따라서 당일에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 얘기를 잘 하시면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서류를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복사를 하거나
몰래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혹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가깝든 멀든 한 번 더 방문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온라인 전자소송에서 사건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에서 열람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낙찰 전이라도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점유자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하면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점유자와 통화를 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명도라고 하면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사갈 날짜와 방법을 협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유자의 입장을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서류 열람을 했을 때 점유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접 점유자를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고 방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날 점유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에 쪽지를 붙이시고 오시면 되는데 동네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크게 붙이시면 안 되고 점유자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작은 쪽지로 낙찰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사일자 협의로 방문을 했고 아래 연락처로 전화를 달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남기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점유자와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게 긴장되고 떨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오히려 점유하고 계신 분이 더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거나 또 쪽지를 붙이고 왔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간대나 혹은 주말에 방문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은데 그런데 점유자와 컨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요.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 방문을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셔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자,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네이버나 또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양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법원을 나오면서 대출 상담사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오셨다고 하면 이제 여기저기서 문자나 전화가 옵니다. 여러 은행에 대해서 대출 조건을 듣게 되는데 나한테 가장 맞는 대출을 선택해서 대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 신탁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은 개인 매매 사업자, 이 사업자를 내셔야 하는데 간혹 은행마다 원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셔도 되고 혹시 상담사가 원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맞는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 조건을 보실 때는 이율만 보시지 마시고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도 확인하시고 법무사 비용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분에게 한꺼번에 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상담사는 많더라도 결국 은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심사가 들어간 은행이라고 하면 연락한 상담사가 이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있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랄까 신뢰 같은 게 깨지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대출 상담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두 분씩 알아보시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3단계는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되고 잔금 납부 통지서 발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셔야 할 일은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단계 전에 알아보신 이 대출 조건들 중 가장 맞는 걸 선택을 하시고 이제 자서를 쓰시고 대출 실행 일자에 대출을 발생시키시면 됩니다. 대출 실행 일자는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안 받으신다고 하시면 직접 잔금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무사를 통해 납부를 하시던가 직접 셀프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 등기의 장점은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셀프 등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을 하던 직접 잔금 납부를 하던 준비가 다 되셨다고 하면 2번째, 점유자와 명도 협상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낙찰 이후부터 계속 협상을 하는 중이실 텐데요. 협상을 하시되 이 대화 내용은 계속해서 녹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대화 내용은 정리해서 문자로 상대방에게 전송을 해놓는 습관을 가지신다고 하면
이 협상의 내용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점유자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겠죠. 소유자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배당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협상의 포인트는 얼마나 적은 비용을 들어서 얼마나 빨리 이사를 내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사비는 상대방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기준을 제시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명도는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어떻게 나오든지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이사비를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경매 물건에 거주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기일 기점으로 이사일자를 협상하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데 점유자가 완전히 집을 비운 걸 확인하시고 명도 확인서를 주셔야 됩니다. 배당을 받고 집을 비우지 않으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명도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는 중이라고 하면 세 번째, 부동산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도 파악하시면서 집을 내놓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4단계입니다. 대출이 제때 실행이 되어서 잔금 납부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 명령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명도 협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법적인 절차는 밟아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유자의 경우에는요. 협상을 진행하면서 명도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이사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배려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약속한 이사 일자에 안 나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강제 집행밖에 방법이 없는데 소유자만 말만 듣고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요. 그만큼 또 시간이 지체가 되죠. 인도 명령을 신청하고 강제 집행은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때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 명령은 잔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명도 소송만 가능한데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점유이전 가처분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혹은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명도 협상이 안 되는 점유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빈집인 경우도 있는데요. 무작정 문을 열면 안 되고 문이 열려 있는데 집만 있는 경우 그 집은 함부로 옮기면 안 됩니다. 빈집도 명도를 해야 하는데 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인도 명령 후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집 내부가 비어있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관리사무소 직원과 증인을 대동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문을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또한 문제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찝찝하다고 하시면 최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유자와 연락이 된다고 하면요. 이 소유자에게 직접 빈집이라는 확인 문자를 통화 녹취한 후에 문을 열어야 하고요. 대면이 가능하다고 하면 개문 확인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잔금 납부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명도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 잔금 납부를 기한 내 하지 못했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재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재매각기일 3일 전에 대금과 연체이자 12%를 납부하면 잔금 납부로 처리되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해진 일자에 잔금을 반드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5단계는 소유권 이전인데요. 법원에서 내야 하는 서류를 다 제출했다고 하면 경매 접수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죠.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그래도 부동산과는 계속 연락하면서 찾는 사람이 있는지 체크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6단계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요. 법원은 납부받은 대금이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 이 배당표를 작성을 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해 공고를 합니다. 약 30일에서 40일 후에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당기일까지 해당 부동산에 점유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보통 배당기일까지 짐을 비우고 명도 확인서를 받고 이사를 갑니다.
이제 7단계 대망의 명도인데요. 자, 순조롭게 협상으로 명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점유자가 이사를 안 나가고 버틴다거나 행방을 알 수도 없고 또 연락도 안 된다고 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강제 집행은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부동산 인도하는 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인도 명령 결정문이 필요하고요. 결정문은 점유자에게 송달된 후 가능합니다. 이 송달 여부는 내가 직접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도달된 게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 그리고 송달 증명원, 그리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되고, 발급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민사 신청과에 가서 채권자, 채무자 정보를 작성한 후에 신청서와 함께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제 집행은 공짜가 아니라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신청비, 노무비, 그리고 운반비랑 상하차비, 보관비가 발생을 합니다. 전용 면적당 보통 10에서 15만 원 정도 든다고 계산을 하는데 사실 법원마다 그리고 집행관마다 아주 상이합니다. 그리고 개고 시 열쇠 수리공도 불러서 문 따는 비용도 발생하고, 그리고 개고해서 이 집 양에 따라서 운반 비용이랑 상하차비가 결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보관비도 양에 따라서 월에 20에서 50만 원 정도 듭니다. 보통 상결치 예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노무 비용도 인당 12만 원 정도? 근데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비용이 더 들겠죠. 그리고 기타 물품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으로 가게 되면 이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사를 주고 명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강제 집행 접수를 하고 나면 은행에 가서 이 집행 비용까지 예납을 하고 기다리면 경매계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자, 개고 날짜와 이 집행 날짜가 잡히죠. 보통 이제 강제 집행 가기 전에 개고하는 날 이 집행관님에 의해서 협상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이 인도 명령을 받고 나면 6개월 이내에 강제 집행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8단계 명도가 완료되면 이제 원래 목적에 따라 매도를 하시거나 임대를 놓으시면 됩니다. 내 집의 상태 그리고 목적에 따라 있는 그대로 내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부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인테리어 방법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자, 이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또 여유가 있을 때 별도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이 경매 한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되셨겠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하죠. 자, 많기는 한데 머릿속에 각 단계별로 흐름을 정리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 낙찰도 받기 전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포기를 하시거나, 그리고 낙찰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면서도 제가 필요한 내용은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와 다른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 이 내용들을 제가 모아서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낙찰TV에서는 이 낙찰 후 과정도 회원님들의 상황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수익 실현은 하고 싶지만 명도도 매도도 혼자 하기가 벅차다고 하시면 저희 더 낙찰TV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희 더 낙찰TV가 궁금하신 분은 위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찰받고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